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현재 격리 조사를 받는 유증상자는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콜센터 상담 인력을 170여 명으로 늘렸고 다음 달 중순까지 320여 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내 서식 중인 박쥐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단 생활하며 끊임없이 바이러스 변이를 하는 박쥐의 특성을 고려해 선제 연구를 이어가면서 이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출력 감소 문제를 겪은 고리 4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습니다. 원안위는 출력 상승 시험 등 10개의 후속 검사에서 안정성을 확인한 뒤 정기검사 합격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목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현재 격리 조사를 받는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3번 환자 접촉자는 21명이 추가돼 95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격리 조사를 받는 유증상자는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155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3번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21명이 추가되면서 95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의 카드 사용 내역과 본인 진술을 재확인한 결과 증상 시작 시점이 6시간 앞당겨지면서 강남의 식당 2곳에서 4명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연휴 기간 휴점을 했던 기관을 조사해 17명과 접촉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확진 환자 4명과 접촉한 뒤 증상이 있던 14명을 의사 환자로 분류해 검사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콜센터 1339 상담 인력을 기존 27명에서 170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연휴 후에 콜센터의 문의와 상담 건수가 폭증하면서 상담이 지연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339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였고 질본은 앞으로 상담 인력을 단계적으로 신규 배치해 다음 달 중순까지 320여 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종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2차 감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선별 진료소와 격리 병상을 확충하고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중국 외에 다양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공항과 항만의 검역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또 우한에 고립됐던 우리 교민은 내일부터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생활시설 주변 지역사회의 감염 예방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관광 등 업종별, 지역별 영향을 따져 필요한 부분에 신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되 다만 가짜뉴스에는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고 사태 극복을 위해 공포와 혐오가 아닌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국민을 철수시키려던 전세기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당초 운항하려던 임시 항공편 일정에 변경이 생겨 우한 주재 총영사관이 탑승 예정이던 우리 국민에게 긴급 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경된 일정에 따라 우한에 체류 중인 국민이 최대한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전세기 입국 허가 지연으로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업계는 오늘 저녁 8시 이후에 전세기 첫 편이 나가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마저도 미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할 교민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격리 상태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 기간 교민들의 외출과 면회는 금지되며 시설 내에서 교민들 간 만남이나 교류도 제한됩니다. 격리시설 2곳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국방부 군의관, 간호장교, 민간 간호사 등 의료진이 배치돼 교민들과 생활하며 하루 2번씩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전세기로 오는 교민들은 무증상자로 한정됐지만 무증상으로 입국한 뒤 의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하루 2번 발열 검사를 받고 체온이 37.5도 이상 오르면 곧바로 격리기관으로 이송됩니다. 격리 생활 14일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교민들은 보건 교육을 받은 뒤 귀가하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해외 오염 지역에서 감염병 유입을 차단할 검역과 역학조사관 인력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 검역 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국 등 오염 지역 관리를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적정 인원은 533명입니다. 교대 근무, 유증상자 발생 대응, 생물 테러 상시 출동 등을 위한 역학조사관 포함 최종 필요 인력은 739명인데 2019년 기준 45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입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은 165명에 그쳐 적정 인력보다 80명, 최종 필요 인력보다 286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유입을 최일선에서 막아야 할 검역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와 유증상자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조율되지 않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당장 외교부와 보건당국이 우한시 교민과 유학생을 데려오는 문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애초 외교부는 의심 증상자가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사전 안내했다며 탑승 전에 검역도 철저히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탑승 전 국내에서 파견된 검역관의 철저한 검역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고 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유증상자도 데려오겠다며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송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따로 독립된 다른 비행기를 타시거나 아니면 좀 우리가 보내는 비행기 자체가 1층, 2층으로 구분되는 큰 비행기이기 때문에 2층에 태우거나 이렇게 해서 층을 달리함으로 해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는 서로 이렇게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자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교육부, 국무총리실도 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교육부와 국무총리실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내 네 번째 확진 환자의 접촉자 수를 놓고도 지자체와 보건당국이 다른 집계를 내놓는 진풍경이 벌어져 평택시는 96명, 질병관리본부는 3시간 뒤 17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내놓은 백서에서 방역망 붕괴로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삼성 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와 관련해 서울시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보건당국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계속되는 부처 간 혼선은 국민 불안을 높일 뿐입니다. 국민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산하기관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않고 공공영역으로 동일시하는 만큼 관계기관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스와 메르스처럼 박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죠. 국내에 서식 중인 박쥐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쥐는 100여 종에 달하는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자연 숙주 동물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박쥐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분석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서식 중인 박쥐 분변 550개를 분석한 결과 50종에 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이 중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전자 염기 서열이 67% 정도 유사한 바이러스도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지금 국내에 있는 박쥐 바이러스하고 염기 서열 상동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약 67%에서 67.2% 정도. 사스나 메르스하고 상당히 유사도가 높은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존재하고 있어서
심지어 국내 박쥐에서 검출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비율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다만 국내 박쥐들은 동남아 등에 서식하면서 과일을 주식으로 하는 박쥐와 달리 곤충을 먹고 살기 때문에 중간 숙주 역할을 하는 다른 동물들과 접촉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박쥐가 여러 바이러스와 공생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는 점, 또 수백 마리씩 집단 생활을 하며 집단 내부에서 끊임없이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킨다는 박쥐 특유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내 서식하는 박쥐에 대한 선제 연구를 이어가면서 이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몸에 닿기만 해도 눈으로 바라만 봐도 감염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엄청나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말들입니다. 괴담 수준의 과장된 억측이지만 아예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어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각국 보건당국이 설명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요 확산 경로는 감염자의 입에서 나오는 침방울입니다. 그런데 사태가 확산하면서 새로운 주장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에 노출되지 않고 신체 일부가 닿기만 해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접촉인지,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노출돼도 장기간 살아남는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건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이 전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손을 통해서 매개가 되기 때문에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정도의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기본을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하다 자신도 감염됐다는 중국 의사 SNS입니다. 진료 당시 마스크를 썼지만 보호 안경을 안 쓴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다. 이후 결막염이 생긴 뒤 감염됐다고 말합니다. 환자의 침이 튀어서 눈에 직접 닿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비면 감염 확률은 높아집니다. 눈 안쪽 점막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만 봐도 감염된다는 건 괴담일 뿐입니다. 영화에 나올 만한 소설 같은 얘기고요. 그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고 상대방의 눈이나 코나 입의 점막에 달라붙었을 때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거짓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면 삭제하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민의 생명하고 건강, 안전을 지금 크게 해칠 위험이 있는 정보지 않습니까?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시키는 정보는 그 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 대상입니다. 이후 정치인 이준석 씨는 정부가 슬그머니 검열에 들어간다며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즉 중국 눈치를 보며 과도한 대응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 역시 혼란을 부추기는 허위 게시물을 제재했습니다. 2016년엔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체계 사드 때문에 꿀벌이 멸종한다는 내용 등 전자파 유해성을 과장한 게시글 10여 건을, 2015년엔 메르스가 미군의 실험이라는 글을 삭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과는 별개로 정부의 대응이 과거와 비교해 과도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한동훈입니다. 오늘 내륙은 구름이 많고 포근하겠지만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강원 산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10c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과 광주 10도, 부산 11도로 예년 기온을 4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충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출력 감소 문제를 겪은 고리 4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습니다. 원안위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진행한 고리 4호기의 정기검사 결과 86개 항목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해 재가동을 의미하는 임계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리 4호기는 지난해 제어봉이 잘못 들어가 2차례나 출력 감소 현상이 나타났는데 원활위는 전원 케이블 연결부의 손상을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한수원에 부품을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번 점검에서 원자로 경납 건물 안에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 13곳을 발견해 모두 보수했습니다. 원안위는 출력 상승 시험 등 10개 후속 검사에서 안정성을 확인한 뒤 고리 4호기에 정기검사 합격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 2조 1천억 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재 부품 장비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 성과를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 총리의 당정회의 참석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으로 정 총리는 총리직을 맡기 전까지 민주당 소부장투기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새로 투기위원장을 맡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소부장 산업 자립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만든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하고 이제 속도를 높이고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AI, 인공지능 융합이 필수 요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올해부터 인공지능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하는데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 선포식과 포럼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미국 국립보건원은 우리나라에 140억 원을 투자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매 발병 원인을 밝히고 조기 예측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이 노인 4천여 명의 전장 유전체 정보를 확보하고 동양인이 치매에 약한 유전자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광주에 이제 국가 치매 DB 센터를 유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헬스케어와 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산업이 광주에서 인공지능과 융합합니다. 지난해 4천억 원 규모의 광주 인공지능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된 덕분입니다. AI 집적화단지 터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풀려 순풍의 돛도 달게 됐습니다. 올해 1천억 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인공지능 분야에 모두 1조 원이 투자됩니다. 우리 광주가 정치 1번지를 벗어나서 경제 1번지로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로 자리매김하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의향 광주를 넘어 인공지능 광주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AI 비즈니스 생태계와 인재 양성 등 4대 핵심 산업 20개 과제를 통해 1,000개의 창업과 일자리 7,000개 그리고 인재 5천여 명 양성이 추진됩니다. 과기정통부와 광주광역시는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인공지능 1등 국가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예산 규모가 큰 사회 간접 자본을 마다하고 차별화 전략으로 선택한 AI 집적화 단지. 인공지능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은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과 먹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백신 개발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최종 개발까지는 1년여가 더 걸릴 것이라고 하죠.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 본색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